유이태의 파문, 성대감 추천서의 소실, 그리고 산삼 강탈이라는 삼중고를 겪은 허준은 육체적 상처보다 더 깊은 영혼의 파멸을 경험했다. 동려성 폐허 인근에서 구출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부정하며 삶의 의미를 잃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인술의 불꽃이나 가족의 열망도 없었고 오직 세상에 대한 깊은 증오와 사색만이 감돌았다. 그를 보살핀 이는 걸승 김민세와 안광익이었다. 안광익은 허준의 타고난 의원 자질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상처를 치료했다. 그러나 허준은 치료를 거부했다. 이 몸을 살려 무엇을 한단 말인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이 재주가 없었더라면 나는 그저 신분 없는 업으로 살며 고통도 희망도 없었을 것을. 이놈의 재주가 결국 나를 죽이는구나. 그는 김민세에게도 독을 뿜었다. 대사께서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지키라 하셨소. 그러나 나는 가장 천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소. 천한 얼자의 신분. 그것이 나를 짓밟고 가족을 노비로 만들 것이요. 대사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부처의 자비가 진정 있다면 어찌 이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오. 김민세는 허준의 격렬한 절규와 반항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허준의 영혼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절망을 막아주지 않았다. 김민세는 그것이야말로 허준이 겪어야 할 마지막 시험임을 알고 있었다. 의원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듯 김민세는 제자의 심연을 외면하지 않았다. 며칠 동안 허준은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꿈과 극복할 수 없는 신분 사이에서 정신적인 고독을 겪었다. 김민세는 그저 허준의 곁을 지키며 때로는 끓인 약초차 한 잔을 건네고 때로는 목탁 소리로 세상의 번뇌를 잠재우려 했다. 김민세는 단순한 걸승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의술과 불도를 함께 닦은 지혜의 화신이었다. 그의 행적은 구름처럼 자유롭고 바람처럼 예측 불가능했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승려로 여겼지만 유이태와 안광익 같은 소수의 인물만이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았다. 안광익은 허준에게 김민세의 진정한 정체와 유이태와의 깊은 인연을 설명하며 허준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김대사는 유이태 영감의 평생지기이자 의술의 근본을 함께 논했던 유일한 벗이네. 유이태 영감이 세상의 의술을 기술로 보았다면 김대사는 마음으로 보았지. 유이태의 단호한 파문 뒤에는 김대사의 조언과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것이네. 안광익은 김민세가 허준에게 의원의 길을 제시한 것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유이태의 못다한 꿈과 허준의 운명을 이어주려는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유이태는 자신의 의술을 권력에 굴복시켰던 양혜수에게 전수할 수 없었고 자신의 오만함을 아직 버리지 못한 아들 유도지에게도 전수할 수 없었다. 오직 사랑과 희생을 실천한 허준만이 그 자격이 있었다. 안광익은 허준에게 한양의 어의 취재가 단순한 벼슬이 아니라 신분을 해방하여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동시에 조선의 의술을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자네의 재주는 하늘이 내린 것이고 소명은 땅의 백성이 자네를 향해 울부짖는 것과 같네. 이 두 가지를 외면하고 어찌 업으로 살 수 있겠는가? 가족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의술의 가장 강력한 근원임을 잊지 말게. 이 설득의 과정에서 허준은 비로소 유이태의 파문이 자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던져준 것임을 깨달았다. 스승은 허준이 권세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가족의 운명을 개척하도록 강요했던 것이다. 허준이 어의 취재를 결심하자 김민세는 비로소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허준에게 공개했다. 김민세는 자신이 떠도는 걸승 행색을 했지만 그의 거처는 경전과 의서로 가득 찬 비밀 서고였다. 이곳은 그가 조선 팔도를 유랑하며 수집한 희귀, 의학 지식과 유이태와의 학문적 교류의 산물이 축적된 지식의 보고였다. 김민세는 허준에게 취재, 즉 어의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실질적인 열쇠를 제시했다. 내의원 취재는 단순한 의술 시험이 아니니라. 그것은 권력과 학문이 결합된 고도의 정치 시험이다. 내가 가진 야전 경험은 귀하나 학문적 깊이와 체계적 논리가 부족하다. 이 서고에서 30일을 보낼지니 내가 너에게 유이태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전수하겠다. 김민세가 허준에게 전수한 지식은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고 파격적이었다. 유교 사회의 근본인 사서삼경을 의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예를 들어 맹자의 양기 개념을 정신의학과 결부시키고 중용의 중화를 약재의 배합 원리와 연결하는 식이었다. 이는 양반들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당시 내의원에서 중요시했던 송나라 이후의 의학학파들의 이론적 대립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주단계의 양음론과 장원소의 거사론 등의 근본, 원리를 비교 분석하게 했다. 김민세는 과거 취재에 실제로 출제되었던 논제와 사례를 통해 허준에게 시험의 출제, 경향과 답안 작성의 요령을 가르쳤다. 이는 야전 의원이었던 허준에게 학문적 논리를 입히는 과정이었다. 안광익이 집착했던 인체의 내부 구조에 대한 파격적인 이해를 은밀히 전수했다. 이는 유교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내용이지만 실제 임상에서 허준의 통찰력을 극대화하는 비밀병기가 되었다. 이 30일간의 특훈은 허준의 의술을 경험적인 영역에서 학문적, 논리적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그는 김민세의 가르침을 통해 유이태의 실용의학과 김민세의 이론의학을 융합시키는 경지에 이르렀다. 허준이 김민세에게 특훈을 받는 동안 유이태의 아들 유도진은 아버지의 의술을 물려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본질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은 익혔으나 환자의 마음을 읽는 심의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유도진은 허준이 김민세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심한 질투를 느꼈다. 허준은 천한 얼자가 아닌가. 어찌 아버님의 평생직이인 김대사께서 그 천한 놈에게 귀한 가르침을 내린단 말인가. 아버님은 왜 나를 두고 허준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인가. 그는 허준이 자신과 아버지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양으로 떠날 허준을 최후의 순간까지 방해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질투는 곧 탐욕이 되어 양혜수와 연합한 이모근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흘리는 배신의 씨앗이 되었다. 한편 유이태의 부인 오씨는 허준이 다시 어의 취재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분노에 눈이 멀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굴종하지 않은 허준과 자신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은 남편 유이태에게 복수하려 했다. 오 씨는 허준이 성대감에게 받은 답례품을 빼앗아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허준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녀는 관아에 은밀히 허준이 도망친 산호비임을 밀고하여 다희와 허겸에게 노비, 신세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 비열한 음모를 꾸몄다. 이 음모는 곧바로 허준의 한양행을 위협하는 최악의 장애물이 되었다. 허준이 마침내 30일간의 특훈을 마치고 한양으로 떠나기 직전 김민세는 그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엄중한 당부를 했다. 허준아, 너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졌으나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 무엇을 버려야 한단 말씀이십니까? 내 신분이 천하다는 자각을 버려라. 김민세는
허준의 비천함은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자산이었음을 깨닫게 했다. 천한 신분이었기에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양반 출신의 유도지나 양예수 그리고 이모근이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의원의 자격이었다. 내가 왕의 의원이 되었을 때 내 눈은 가장 높은 왕에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 눈은 항상 너처럼 고통받는 이 땅의 가장 비천한 백성에게 머물러야 한다. 내가 그들의 아픔을 잊는 순간 너는 가장 비천한 의원이 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허준이 어이가 된 후에도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의술에 매진하는 강력한 정신적 기둥이 되었다. 김민세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비단천을 허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유이태가 평생 연구한 침술의 비기가 담긴 비급이 있었다. 비인부전. 자격 없는 자에게는 전하지 않는다는 유이태의 철학이다. 너는 그 자격을 얻었다. 이 비기를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내의원 취재장에서 내 스승의 이름을 드높여라. 허준은 스승의 깊은 사랑과 김민세의 숭고한 희생에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운명과 조선의 의수를 짊어질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희망의 땅,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단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민세 대사로부터 비인부전의 비기와 어의 취재를 위한 학문적 지식을 전수받은 허준은 드디어 희망의 땅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비록 험난했지만 등 뒤에는 유이태의 숭고한 뜻과 김민세의 지혜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다. 유이태의 부인 오 씨의 비열한 음모는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오 씨는 허준이 산호비 신분으로 도주했음을 관하에 밀고 했고 다희와 아들 허겸의 신분을 노비로 회복시키려 했다. 이는 허준의 가장 큰 두려움을 현실화하는 파멸적인 위협이었다. 허준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아내 다희는 허준에게 자신과 아들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단호한 결심을 밝혔다. 나으리, 저희는 나으리가 한양에서 큰 뜻을 이루실 때까지 어떤 고난도 견뎌낼 것입니다. 나으리의 성공이야말로 저희를 노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다희는 허준이 오직 의술에만 전념하도록 가장 깊은 사랑과 희생으로 허준의 짐을 덜어주려 했다. 어머니 손씨 역시 허륜 군수로부터 물려받은 마지막 은장도와 놀이개를 팔아 마련한 여비를 허준에게 건넸다. 이 돈은 허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가족의 염원이었다. 허준은 가족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이 겪은 신분의 고통을 아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어이가 되어 가족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철혈의 맹세를 다졌다. 한양으로 가는 긴 여정 중 허준은 상주 장라를 지나게 되었다. 이곳에서 허준은 이모근과 뜻밖의 조우를 하게 되었다. 이모근은 이미 한양 내의원 취재에 응시하기 위해 양예수의 비호를 받으며 내려와 있었다. 이모근은 허준을 보자마자 비열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이모근은 양예수의 도움으로 허름한 장터에서 진료소를 차려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모근의 진료 방식은 철저히 돈벌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경험보다는 이론에만 매달렸고 환자의 상태보다는 약값에만 신경 썼다. 이때 장터에서 급성 복통으로 쓰러진 어린아이가 실려왔다.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으나 이모근은 아이의 옷차림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다. 저런 천한 아이에게 쓸 약은 없다.
당장 치워라. 내의원 취재를 준비하는 귀한 몸에게 천한 병을 옮기려 하는가. 허준은 이모근의 비정하고 타락한 태도에 격분했다. 그는 지체 없이 아이에게 달려가 진맥을 짚었다. 허준은 아이가 상한 음식을 먹고 급성 이질에 걸린 것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응급 처치를 시행했다. 허준은 주변의 약초꾼들에게 귀한 약재를 얻어 응급 약재를 만들었다. 유이태에게 배운 실용의술과 김민세에게 배운 신속한 판단력이 빛을 발했다. 허준의 치료 덕분에 아이는 곧바로 구토를 하고 고통이 진정되었다. 장터를 둘러싸고 있던 백성들은 이모근의 비열함과 허준의 인수를 극명하게 대비하며 목격했다. 백성들은 허준을 진정한 명이라 칭송했지만 이모근은 자신의 권위가 훼손된 것에 분노하며 허준에게 경고를 날렸다. 내 놈이 어찌 유이태에 파문당한 제자임을 숨기고 의원 행세를 하느냐. 한양 취재장에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이모근은 질투와 모멸감에 사로잡혀 허준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으나 허준은 오직 자신의 실력과 소명만을 믿고 묵묵히 한양으로 향했다. 한양에 가까워질수록 허준의 신분 문제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도망친 산호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재 응시는커녕 관노비로 잡혀갈 운명이었다. 허준이 신분 위조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양 외곽의 여관에 머물고 있을 때 뜻밖의 조력자가 찾아왔다. 바로 창녕 성대감의 신복이자 오대감으로 불리는 이정호였다. 성대감은 허준이 이모근의 모함으로 파문당하고 추천서마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허준을 돕기 위해 은밀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오대감은 허준에게 두 가지 중요한 선물을 건넸다. 성대감은 자신의 강력한 정계 친구인 우의정, 노수신에게 허준을 자신의 친척으로 소개하는 공식적인 서찰을 써서 보관하고 있었다. 이 서찰은 허준의 도망 노비 신분을 잠시나마 덮어줄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다. 오대감은 허준이 한양에서 안전하게 취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숨겨진 별채를 내어주고 넉넉한 자금을 제공했다. 허 의원, 대감마님께서는 의원님의 인술과 덕망을 깊이 존경하십니다. 이 서찰은 권세의 끈이 아니라 의원님의 재주가 헛되이 묻히지 않도록 돕는 우리의 진심입니다. 오직 취재 합격에만 전념하십시오. 허준은 성대감 일가의 변함없는 신뢰와 은혜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권세를 거부하려 했으나 신분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았다. 그는 이 도움을 단순한 후원이 아닌 가족의 운명을 건 최후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허준은 오대감이 마련해준 별채에서 김민세에게 배운 학문과 유이태의 침술, 비기를 마지막으로 다듬으며 취재 준비에 몰두했다. 그는 이제 야전 의원의 실력뿐 아니라 사대부 출신 의원들을 압도할 학문적 깊이까지 갖추게 되었다. 드디어 내의원 취재의 날이 밝았다. 취재장은 조선 최고의 의원들이 모인 권위와 긴장이 감도는 곳이었다. 취재장에는 양혜수가 권력을 등에 업은 채 군림하고 있었다. 그는 내의원 제조 자리에 앉아 시험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양혜수는 오만함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의술을 정치적 도구로 여겼고 권세 있는 가문의 자제들에게는 특혜를 주었으며 천한 신분의 재주 있는 자들은 철저히 배척했다. 그의 주위에는 이모근을 비롯하여 권력에 아첨하는 의원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다. 이모근은 허준을 발견하고는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양혜수에게 허준이 유이태에게 파문당한 천한 얼자임을 재차 고하며 응시 자격을 박탈할 것을 종용했다. 제조 영감님, 저자는 천한 신분을 속이고
응시하려는 파렴치한 놈입니다. 유이태의 사문난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혜수는 허준의 강인한 눈빛과 당당한 풍모를 보고 잠시 경계했으나 이모근의 말대로 그가 천한 신부님을 확신하고 공개적으로 허준을 모욕하려 했다. 내 이놈, 내 가문과 스승을 밝혀라. 내의원의 문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허준은 잠시 성대감의 서찰을 보여줄지 고민했으나 스승 유이태의 명예를 위해 정면 돌파를 택했다. 제조 영감님, 저는 유이태 영감의 제자 허준입니다. 비록 파문당했지만 제 스승의 가르침과 인술을 잊은 적 없습니다. 제 신분은 미천하나 저의 의술은 미천하지 않습니다. 그의 당당한 선언은 취재장을 순식간에 침묵에 빠뜨렸다. 취재의 첫 관문은 의학이론 시험이었다. 시험 문제들은 난해하고 심오했으며 대부분 유교, 경전과 중국 명의들의 학설을 의학적으로 연결시키는 고도의 논리력을 요구했다. 이는 야전 경험만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었다. 이모근은 양혜수로부터 시험 정보를 은밀히 얻었기에 자신만만하게 답안을 써내려갔다. 다른 응시자들도 양반 가문의 배경을 믿고 답안을 작성하려 애썼다. 하지만 김민세의 30일 특훈을 받은 허준에게는 이 문제들이 익숙한 주제였다. 김민세가 가르친 사서삼경을 의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중국 학파 간의 논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빛을 발했다. 허준은 유이태의 실용의학을 김민세의 학문적 체계로 뒷받침하여 완벽하고 논리적인 답안을 써내려갔다. 이론 시험 도중 허준은 시험 감독관으로 앉아있는 유도지와 눈이 마주쳤다. 유도지는 허준이 파문당하고 산삼 강탈로 절망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유도지는 허준의 냉정하고 강렬한 눈빛에서 과거의 방탕함을 벗어던진 새로운 허준을 보았다. 유도지는 허준의 뛰어난 재능을 알았기에 그의 합격이 자신의 명예에 위협이 될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동시에 허준이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인수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채점하던 양혜수는 허준의 답안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허준의 답안은 이모근의 평범한 답안을 압도했으며 그 논리와 통찰력은 조선 최고의 학자 수준이었다. 양혜수는 허준의 존재가 자신의 권력 구도를 위협할 수 있음을 깨닫고 다음 관문인 실기시험에서 허준을 반드시 좌절시키기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허준의 한양행은 이제 조선 의술계의 권력 암투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의원 취재의 첫 관문인 이론 시험에서 허준은 김민세에게 전수받은 학문적 깊이로 최고점을 받았다. 이는 이모근과 양혜수를 비롯한 권력 지향 의원들에게 큰 충격과 위협이 되었다. 그들은 허준의 재능이 자신들의 권력 구도를 무너뜨릴 것을 직감하고 다음 관문인 실기시험에서 허준을 반드시 좌절시키기로 결심했다. 실기시험은 병을 찾아라는 명제 아래 진행되었다. 응시자들은 내의원에 마련된 특별 병실에 누워있는 5명의 환자를 진찰하고 가장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처방을 제시해야 했다. 시험의 난이도는 극도로 높았으며 환자들의 증상은 일반적인 의술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희귀병이나 심리적 요인이 복합된 난치병들이었다. 양혜수 제조는 감독관으로 앉아 노골적으로 이모근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작했다. 그는 이모근에게는 환자들의 과거 병력 기록을 슬쩍 엿보게 하는 등의 부정한 특혜를 주었으나 허준에게는 최악의 환자와 가장 불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허준은 유이태에게 배운 대로 환자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피는 심의의 자세로 진료에 임했다. 그는 망문문절의 4대 진찰법을 통해 환자의 기색, 목소리, 질문, 맥을 짚으며 병의 근본을 파악하려 했다. 이모그는 특혜를 받은 덕분에 2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이론서에만 의존한 피상적인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매화기라는 심리적 요인이 큰 병에 대해서는 이모그는 가래가 목에 걸린 일반적인 증상으로 오진했다.